인공지능의 급등주 추천 종목 첫 번째는 액세스바이오입니다. 액세스바이오는 체외진단기기 전문 기업으로 코로나19 진단키트 등을 통해 고성장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와의 진단키트 계약 소식과 글로벌 시장 확대, 액체 생검 기반의 조기암 진단 시장 진출 계획 등 다양한 성장 기회를 보이고 있습니다. 펀더멘털 측면에서 보면 재무 구조가 건전하고 PER 11.73배, PBR 0.61배로 업계 평균 대비 저렴한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성 자산 보유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양호해 재무 부담이 크지 않은 구조입니다. 가격 기술적 측면에서는 최근 주가가 강세장으로 돌입했고 RSI와 MACD 지표가 과열 구간으로 진입하는 등 단기적 상승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주가가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한 만큼 추세적 상승이 기대됩니다. 유일한 아쉬운 점이 미국 법인과의 손해배상 소송 이슈입니다. 그러나 소송 규모가 크지 않아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적으로 액세스바이오에 대한 투자 의견은 매수입니다. 실적 변동성에 따른 단기 가격 조정 가능성이 있으나 중장기 업종 성장성, 기업의 기술력과 재무 건전성을 고려할 때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판단합니다. 향후 신사업 진출과 제품 다각화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 주요 거래선 기반 다변화 등이 이뤄진다면 주가의 추세적 상승이 기대됩니다. 다만 과도한 주가 상승에 따른 거품 형성 가능성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점진적인 투자로 주가 하락 시 기회를 활용하는 접근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경남제약은 현재 주가가 1,898원으로 전일 대비 상한가를 기록하며 상당한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남제약은 제약업체로 현재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지만 저평가 구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 흐름이 부족하고 적자 지속 등의 문제로 실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2022년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5.75%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자산과 부채 증가로 재무구조는 다소 안정적이나 현금 흐름 악화가 위험 요소입니다. 따라서 경남제약은 수익성 개선과 신성장 동력 마련이 필요합니다. 경남제약은 최근 뉴스를 통해 빈대 확산과 관련된 제품 수혜, 차세대 치료제 개발, 블록체인, 메타버스 시장 진출 등 다양한 소식이 전해져 주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향후도 뉴스와 실적 발표에 따라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남제약은 최근 단기과 열종목 지정 예고를 받았으며 이는 주가의 상승과 거래량의 증가를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주가의 조정 가능성이 있으며 투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남제약의 주가는 11월 말부터 상승세를 보이며 12월에도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MACD와 RSI 지표도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과열된 상승으로 인한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남제약은 현재 실적 부진과 재무구조의 안정성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를 통한 긍정적인 요소와 기술적 분석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조정 가능성이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한국파마는 한국의 의약품 회사로 알츠하이머 치매치료제 GB-5001과 수면제 파마독세핀정 등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요 뉴스에 따르면 치매치료제 GB-5001의 임상일상 승인과 수면제 파마독세핀정의 품목허가 획득으로 신제품 출시와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매출은 증가하였으나 당기순 손실을 기록하는 등 수익성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산 건전성은 유동 비율이 양호하고 부채 비율은 다소 높지만 FCF를 창출하여 부채 상환 능력은 양호합니다. 이자 보상 배율과 현금성 자산 역시 양호하며 유동성 문제에 대한 큰 우려는 없습니다. 그러나 ROE와 ROA가 악화되고 있어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필요합니다. 최근 한 달간 주가는 큰 변동성을 보였으며 과매수 구간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MACD와 OBV 지표는 모멘텀이 강하며 200일 이동평균선은 상향 곡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파마는 새로운 제품 출시와 임상승인 소식으로 기업의 파이프라인이 강화되고 있으며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는 부채 조달 리스크가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수익성 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며 성장 동력 확보와 비용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과매수 상태와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일시적인 조정 가능성이 있으나 가격의 급등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주가 상승폭이 크고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단타 매매로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으나 중장기 투자로 접근한다면 시장 주가를 조금 하회하는 수준에서 점진적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번째, 제일약품은 국내 제약회사로 혁신신약 및 계량신약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감소하며 2022년에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신약 개발 비용 증가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산 규모는 상승하였지만 부채 비율이 높아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PER과 PBR은 적정 수준 이하로 저평가되어 있지만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격 하락 압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ROE와 ROA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 자본 효율성이 낮습니다. 제일약품은 신약 개발 및 수출 등으로 성장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치료제 듀글로우정의 품목허가 획득과 중국의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수출 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ESG 경영 강화와 자체 개발 제품 출시도 성장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R&D 투자를 확대하며 신약 파이프라인을 강화하고 있어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주요 공시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등이 있었으며 연결 재무제표의 적정 이견 획득은 긍정적인 평가 요소입니다. 그러나 적자 전환된 실적과 저조한 수익성은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가는 최근 1개월간 크게 상승세를 보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MACD 히스토그램과 RSI 지표는 모멘텀이 확대되고 추세 전환의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조정 가능성이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흐름이 기대됩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 매력이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듀글로우정 품목허가, 자스타프라잔 중국 기술 수출 등 긍정적인 뉴스가 이어지고 있고 기술적 지표상으로도 상승 모멘텀이 높아지고 있어 단기간 내에 추가 상승 여력이 풍부하다고 판단합니다.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나 모멘텀 트레이딩 전략으로는 단기 매수 시점을 모색해 볼 만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코세는 스테인리스 강관 제조업체로 국내 시장 점유율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통해 흑자 전환을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실적에서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채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2023년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FCF가 부정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적 악화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신규 설비 투자의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세는 사업 다각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을 시도하고 있으며 재무구조 개선과 사업 확장 자금 조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월 4일 코세는 코스틸의 슈퍼데크 사업 부문을 450억 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하는 등 성장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향후 실적 개선이 주목됩니다. 최근 영업 양수도와 관련된 주가 급등 및 거래 정지 조치, 해외 전환 사채 발행 등의 중요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유상증자와 주식 상장 확대 등이 이루어졌으며 사업 확장 의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는 큰 변동을 보이며 12월에는 상승 추세를 타고 있습니다. 46일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며 RSI 지표와 MACD 지표도 상승 모멘텀을 시사합니다. 이로 보아 단기적으로는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코세는 장기적으로는 성장 잠재력이 있으나 최근 실적 악화로 인해 주가가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향후 실적 개선과 사업 다각화 노력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 가치는 여전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상승 모멘텀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가가 3,500원을 넘어선다면 고점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3년 12월 06일 기준으로 글로벌 시장 동향을 보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11월 비농업 부문 고용 추이를 보면 구인 건수가 2021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고 이는 노동시장 수요가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에 따라 연방준비제도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주요 경제지표인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도 4.2% 밑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또한 금리 인하의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연준과 유럽중앙은행을 포함한 주요 국가 중앙은행들이 2023년 2분기부터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디스는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이는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 부동산 부문 축소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도 대체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 위축에 따른 수요 감소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업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와 같은 유명 기업의 실적 둔화 소식이 보도되었고, 이는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를 위시한 IT 부문에서도 수요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뉴욕 증시를 비롯한 주요 증시 지수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투자 심리도 위축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산타랠리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경제의 확실한 방향성이 아직 모호한 만큼 앞으로의 경기 흐름과 주가지수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